요즘 영국 경제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요. 이게 맞나?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이 복잡한 신호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 이 큰 그림부터 보고요. 이게 피부에 와닿는 고용과 임금 현실은 어떤지, 또 골치 아픈 물가 상황과 시장 반응은 어떤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공식 전망까지 쭉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영국 경제라는 이 거대한 엔진, 과연 지금 힘차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지표, 바로 경제 성장률부터 뜯어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영국 경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플러스 0.3%입니다. 일단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싶으시죠? 네, 그런데요. 이 숫자 하나만 보고 다행이다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 맥락을 싹 걷어서 보면 이야기가 꽤 복잡해지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확 느껴지시죠? 0.7%에서 0.3%로 말 그대로 성장세가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불과 석 달 사이에 경제의 동력이 확 식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첫 번째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는 걸 막아준 건 대체 뭐였을까요? 네, 바로 이 두 분야, 서비스업과 건설업이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이나 보건 같은 서비스 분야, 그리고 수리나 유지보수 중심의 건설업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말 그대로 간신히 플러스 성장을 지켜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경제의 둔화, 사실 이건 그냥 숫자로만 보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일자리나 월급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업률이 4.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냥 실업률이 좀 올랐구나 하고 넘어갈 숫자가 아니에요. 이 숫자 뒤에는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아졌고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다는 현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 압박감이 더 실감 나실 겁니다. 지금 영국에서는요. 일자리 딱 하나가 나오면 2.3명의 실업자가 거기에 지원하고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뽑기가 좀 수월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바늘구멍이 더 좁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그냥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노동시장의 유휴 여력, 그러니까 슬랙이 더 커진 것 같다고 인정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쓰이지 못하고 남아도는 노동력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일자리 구하기가 팍팍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월급입니다. 월급 오르는 속도도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6%대를 유지하던 임금 상승률이 최근에는 4.6%까지 뚝 떨어진 게 보이시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고 월급도 잘 안 오르면 물가라도 좀 잡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영국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7월에는 3.8%를 기록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 인상률은 4.6%인데 물가 상승률이 3.8%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실질적으로 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늘지 않고 있다는 거고 가계의 생활비 부담은 다시 팍팍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전 세계가 다 겪는 현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른 유럽 주요국들은 물가가 1, 2%대로 안정적인데 영국만 유독 3.8%로 치솟아 있는 거죠. 이건 명백히 영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경제는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돈의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금융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아주 기묘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쪽을 보면요.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할 국채 시장이 아주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정부 재정이 괜찮은 건지, 경제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소식 하나하나에 금리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묘한 건 바로 이겁니다. 다른 한쪽에서는요, 주식시장이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경제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듯이 대표 주가 지수인 FTSE 100은 보시다시피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나 엇갈리는 신호들이 가득한데 대체 영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란은행의 공식적인 예측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죠. 영란은행이 내놓은 전망을 보면요. 솔직히 앞으로의 길이 썩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성장률은 보시는 것처럼 내년까지 1.3% 수준의 저성장이 계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실업률도 4.9%까지 올랐다가 한동안 그 수준에 머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물가는요. 올해 4%로 정점을 찍은 뒤에 서서히 내려오긴 하겠지만 목표치인 2%까지 돌아가려면 2027년은 되어야 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네요.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영국 경제, 이 복잡하고 엇갈리는 신호들을 잘 관리해서 부드럽게 착륙하는 이른바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더 큰 난기류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